2022년도 경매사 자격증 시험 축산부류죠. 2과목 축산 상품성 평가 등급 판정 관련 축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산부류 수험생 여러분 즐겁게 공부 잘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3월 4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그 상품성 평가 2과목이죠. 이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부류 상품성 평가는 곧 그 등급 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한 60% 정도는 등급 판정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한 40% 정도는 그 식육에 대한 그 이론, 고기의 특성, 그 다음에 저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등급 판정은 그 축산법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축산법이 축산물 품질 평가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올려져 있는데 축산법의 그 35조부터 40조까지 요 내용, 그 내용이 등급 판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축산법 35조 5조 그 시행규칙 장관령이죠. 장관령 38조 사항에 보면은 등급 판정에 대한 내용이 있고 38조 사항에 근거해서 하위 법령 세부적인 설명이죠. 이게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소를 어떻게 하면 사육을 잘 하느냐, 품질이 좋은 소를 생산하느냐 이런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소를 이제 다 키워서 출하해서 그 도축을 하고 등급 판정을 하는 과정,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번 강의만 집중해서 잘 공부해도 한 60점 정도는 맞을 수 있고 또 70점, 80점을 맞으려고 하면은 그 식육 이론 한 40% 나온다고 했죠. 이것은 내일 토요일 날 경매사 자격증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 기출문제, 그 다음에 그 요약한 내용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 도축 과정을 보면 생축, 수송, 1. 계류, 2. 타격, 3. 방열, 4. 두족, 절단, 5. 예비, 박피, 6. 내장, 적출, 7. 검사, 8. 세척, 9. 외령, 10. 계량, 11. 등급 판정, 12. 경매, 13. 육가공, 14. 정육점 판매. 축산 관련 법을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전체적인 그 흐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축 수송입니다. 그러니까 산지에서 소를 어떻게 하면 좋은 품질로 키우느냐,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소를 다 키웠으면 이렇게 트럭에, 지금 5톤 트럭인데 보통 8마리 정도 이렇게 싣고 공판장에 도착합니다. 고급육, 육질을 부드럽고 마블링을 좋게 생산을 위해서는 한우, 생후 3에서 6개월의 거세, 돼지는 2, 3주경에 거세를 합니다. 이 정도는 사육 단계에서 알고 계시고, 수송시 소, 돼지 수송 밀도 유지, 그러니까
뭐 8마리 싣는 게 적정한데 10마리를 싣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적정 수속 밀도 유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집에서 소를 싣고 출발해서 공판장까지 이동하면 보통 생체에서 한 2에서 5% 정도 체중이 감소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류입니다. 계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생체중 그 계량을 하는데 계류할 때는 절식 사료를 주면 안 되고 물은 주고 절식 급수 안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체 검사 수세 샤워 씻는다는 뜻이고 계류 시간은 소의 경우 24시간 돼지의 경우 4 내지 12시간. 소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DFD6이라고 품질이 나쁜 고기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여기 DFD6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DFD6은 색이 지나치게 검고 다크 고기가 단단하며 건조한 고기를 말하며 돼지보다 소 특히 수컷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이게 등심 단면적인데 고기가 시커멓죠. 도축 직후의 근육은 일반적으로 약 1%의 글리코겐을 함유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되어 젖산이 생성됩니다. 그러나 가축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글리코겐이 감소된 상태에서 도축될 경우 사후 pH는 높지만 근육 중에 낮은 글리코겐 함량으로 인하여 해당 작용이 정지하고 그 결과 육색소는 산소 결합이 낮아져 암적색 색깔을 지닌다. 예. 그리고 최종 pH가 6.0, 6.5 내외 되어 보수력이 높아진 결과 고기 표면이 건조해질 뿐 아니라 세균 번식의 최적 pH에 가까워져 세균 오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에서 이용하는 고기로서 가치가 크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가공육의 원료라도 부적합하게 된다. 소도체의 등급 판정 시에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매 선호도가 낮아 수치 가격이 크게 저하된다. 따라서 가축 운송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도축에서의 충분한 휴식 등을 실시해 DFD6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예. DFD6은 그 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고기가 검어진다. 이 정도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PS6 물돼지 고기는 일명 PS 돈육이라고 하는데 고기식이 창백하고 조직에 탄력성이 없으며 고기로부터 육즙이 분리되어 품질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돼지고기와 비교할 때 육색의 경우 선홍색이 정상이나 PS2 돈육은 창백한 연한 적색이고 조직감은 탄력성이 있어야 하나 허물거리며 근 조직 내의 수분 결합력이 약화되어 육즙 유출량이 많습니다. 이는 유전적으로 돼지 스트레스 증후군 유전자 보유돈 또는 부적절한 사용 및 도축 전의 가공 과정에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후 광직 소, 돼지를 도축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신전성, 늘어나는 성질 없어지면서 연도와 보수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사후 강직이라고 한다. 사후 강직은 도축 방열로 인해 에너지와 산소의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근육 내에 남아있던 에너지의 고갈로 수축된 근육이 이완될 수 없을 때 아래와 같이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납니다. 강직 전 단계는 도사로 최초 1에서 3시간 동안으로 근육 내에 잔류하는 글리코겐 및 ATP의 양이 많아 근원 섬유의 수축과 이완이 쉽게 일어남으로써 식욕은 유연하고 신전성이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강직 개시 단계에서는 근육 내 ATP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서 근원 섬유 간 상호 결합으로 수축된 근원 섬유가 다시 이완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강직 완료는 글리코겐과 ATP가 완전히 소모됨으로써 수축되어 이완되지 않은 근원 섬유가 많아지면서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또 글리코겐이 산소 공급이 없는 혐기성 대사, 해당 작용 과정을 통해 분해되면서 최종 pH 5, 6 정도에 도달하게 되고 근원 섬유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서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강직된 고기를 요리할 경우 상당히 질겨질 뿐만 아니라 풍미도 떨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맛이 없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숙성을 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건절의 소표나 및 건섬유, 단백질의 자기소화 등으로 연도, 보수력, 풍미가 정진되고 고기 맛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고기를 얼릴 경우에는 숙성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 도축, 지육 작업이죠. 방열, 두족 절단, 예박, 박피, 내장 적출, 검사, 세척인데 이 지육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지육은 이제 도축을 해서 머리, 그 다음에 족발, 내장 이런 것을 제거하면은 한우 거새우 같은 경우에 한 59%, 예, 700kg의 생우를 이제 지우게 되면은 59%니까 410kg 정도가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육 계량, 요즘은 이 지금 이쪽이 이제 머리 부분이고 이쪽이 엉덩이 부분인데 이 위에 거꾸로 걸려 있습니다. 이 위에 이 레일에 저울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개근이 됩니다. 돼지입니다. 요게 탕박돼지인데 박피돼지하고 탕박돼지 차이점은 이 탕박돼지는 이 지금 족발이 붙어 있습니다. 탕박돼지 같은 경우 지육률이 한 75% 정도가 나옵니다. 75%. 자, 지육 예냉인데 하루 전에 마이너스 1, 0도 이 사이에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예냉을 하는 겁니다. 예냉을 해서 이 심부 온도, 요게 등심 부위인데 이 심부 온도가 5도씨 이하가 돼야 등급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채끝하고 이 등심 사이를 절개해서 요 꼬리가 붙은 쪽이 좌도체가 됩니다. 좌도체에 등심하고 채끝, 요추 1분 사이를 절개해서 여기 등심 단면적, 등심 단면적을 보고 등급 판정을 하는 겁니다. 예, 심부 온도는 5도씨 이하. 예, 문제 자주 나옵니다. 예,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2분할된 왼쪽 반도체의 마지막 흉추와 1허리표, 요추 사이를 절개한 후 등심 쪽의 절개면에 대해 등급 항목을 측정. 이 이제 잘란 면이 요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등급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등급 판정을 해서 용량 등급을 판정을 하는데 이 PDA 단말기에 이 도체의 중량, 예를 들면 뭐 420kg, 그 다음에 이 등심 크기, 그 다음에 이 등지방 두께,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그 용량 등급 A, B, C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등급 판정이 다 된 건데 등심 단면적이 있고 이제 1, 2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1, 2 플러스 A는 고기 속에 한방눈이 내린 것처럼 건네지방 마블링이 좋다는 건데 이게 멀리서 봐도 안에 이 한방눈이 온 것처럼 마블링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용량 등급은 고기량의 많고 적음을 표시하는 기준으로 도체 중량, 아까 말씀드렸죠. 등지방 두께, 그 다음 등심 단면적을 종합하여 A, B, C 등급으로 판정하는데 이 용량은 소의 경우에는 이 겉지방을 못 먹고 불가식 이제 먹지 못하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등지방이 얇은 게 상대적으로 이제 고기량이 많으니까 이 등지방이 얇으면 A, 조금 두꺼우면 B, 많이 두꺼우면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특상의
A 1, 2 플러스 A 등급이고 등지방이 얇고 또 등심 단면적도 크고 그 다음에 고기 안에 이 마블링도 1, 2 플러스 한방눈이 내렸네요. 그래서 이제 육질 등급은 고기 질을 건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2 플러스 1 플러스 1, 2, 3 다섯 개로 판정하는데 1, 2 플러스 등급이 나왔죠. 그래서 육색이라는 것은 이 고기색, 고기색이 선홍색, 밝은 색이 좋죠. 지방색은 여기 지방색. 조직감은 이 고기가 결이 매끄럽고 또 찰져 보이고 이 물이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좋지 않은 고기죠. 그리고 고기가 단단해 보이고 사과나 배, 과일도 단단한 게 좋지 않습니까? 단단하고 여기 광택이 납니다. 그래서 조직감을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용량 등급은 이 지금 등심 크기를 요 눈금이 가로 세로 1cm입니다. 이게 과연 몇 개냐 해서 요즘은 이제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 넘으면 등심이 큰 겁니다. 등지방 두께는 이게 지금 소를 2분할 했습니다. 이 등뼈를 2분할 해서 이 좌도체인데 이 좌도체 이 등심 중간에 톱질한 2분할 한 여기에서 3분의 2 지점을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등지방 두께. 그래서 용량 등급 ABC는 이 등심 크기, 등지방 두께, 도체 중량 이 세 가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육질 등급을 비교한다고 했는데 뭐 금방 초등학생이 봐도 이 1, 2 플러스 같은 경우는 고기 속에 이 한방눈, 마블링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 속에 마블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이 겉에 지방은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 거죠. 2등급을 보면은 1, 2 플러스하고 많이 비교가 되죠. 마블링이 많을수록 좋은 이유는 지방이 녹으면서 고기 표면을 코팅하여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육즙이 살아있고 맛을 느끼게 하는 지방과 어울려져 씹을 때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질 등급과 용량 등급 함께 표시 A는 1, 2 플러스 A, 1 플러스 A, 1A, 2A, 3A, B도 마찬가지 1, 2 플러스 1 플러스 1B, 2B, 3B, C도 마찬가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이제 등심 잘라는 그 단면적의 마블링을 표시하는 건데 이 건내 지방도라는 겁니다. 건내 지방도. 자, 7, 8, 9. 9번이 확실히 눈이 많이 내렸죠. 이거는 2 플러스, 6번은 1 플러스, 5, 4는 1등급, 2, 3은 2등급, 이제 3등급은 뻘겋게 눈이 안 보입니다. 건내 지방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최근에 며칠 동안 음성 공판장에서 경매 등급 판정된 소를 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152번 같은 경우에는 중량은 607kg, 등심은 170. 이 등심이 경복궁 기둥처럼 아주 굵습니다. 크고 그 다음에 등지방은 12mm 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상급의 2 플러스 A 소가 되겠습니다. 육색 4번, 육색이 밝고 지방색도 우유빛깔 뽀얗고 그 다음에 조직감, 고기도 광택이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숙도는 이제 소가 나이가 많은 걸 말하는데 성숙도가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우 거세우니까 성숙도 1번 아니면 2번 이제 젊은 소고 이제 한우 암소 뭐 새끼를 뭐 5산, 6산, 7산 한 100개월씩 되는 이런 소들은 이 성숙도 8, 9번이 돼서 이 육질 등급을 2 플러스를 받더라도 한 단계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소는 보니까 지금 건내 지방이 없이 그치 돼지고기처럼 뻘겋죠. 그래서 이건 한우 수소고 509kg인데 등심은 122. 그 다음에 등지방 두께는 이제 얇죠. 이 비거세는 또 등지방은 얇습니다. 건내 지방이 최하 1번, 그러니까 3등급이 됐고, 육색 5번, 지방색 3번, 조직감 3, 성숙도 4. 자, 이거는 보니까 한우 암소인데 419kg인데 등심 크기는 88, 등지방이 무려 33. 어떻게 보면 고기보다 버리는 지방이 더 많은 거죠.
그 다음 건내지방은 5번, 육색 5번, 지방색 4번, 조직감 2, 성숙도 5. 그래서 이제 건내지방은 1등급인데 이 겉지방이 너무 두꺼운 거죠. 이러면 이제 가격이 아주 낮게 나오는 거죠. 예. 요걸 실물을 통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이 개념을 확실히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색. 육색은 이 고기 색을 보는 거죠. 이 그 품질평가사 그 기준, 예, 기준표를 보면은 제 육색이 정상인 건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고 이 7번 너무 검다든가 또 이렇게 너무 연한 것은 비정상이 되는 거죠. 자, 지방의 색깔도 여기 보면은 예, 이렇게 이 기준표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조직감, 예. 하여튼 쇠고기든 돼지고기든 이렇게 물이 막 배어 나오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탄력도가 떨어지고 이거 보면 이렇게 이제 뽀송뽀송 해야 되는 거죠. 예, 두부를 자른 같이 매끈해야지 이렇게 고기가 싱크홀처럼 푹 가라앉는 거, 물컹물컹한 거 이런 고기는 비정상이죠. 자, 성숙도 나이는 여기 보면은 이게 등뼈의 가시돌기라는 이제 뼈인데 뭐 날개뼈라고도 하는데 이 끝에 보면 연골이 있어요. 연골. 예, 이거 뭐 도가니탕 같은 데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렇게 우유빛깔 뽀얀 이제 뭐 20개월 때 이런 소들 이렇게 뽀얗습니다. 그래서 넘버 1번 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넘버 3번 넘버 5번 되면 이 연골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려고 하고 넘버 7번 되면 거의 넘버 8, 9번은 뭐 예, 넘버 8, 9번은 그 등급이 한 개 떨어집니다. 3등급 빼고 예. 요건 암소에만 적용됩니다. 보통 암소 한 뭐 60개월, 70개월, 80개월 이런데 이제 연골이 이렇게 고라가 돼 버리는 거죠. 예. 예, 등급 판정 도장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중도메인 선호 지육은 지금 이 한우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한우입니다. 왜냐하면 등지방은 얇고 등심은 크고 고기가 찰져 보이고 빛이 나고 또 고기 속에 마블링이 완전히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근내지방 마블링이 우수한 거, 예, 중도메인들이나 소비자가 좋아하는 고기입니다. 입자가 적고 촘촘, 이 마블링이 이렇게 큰 것보다는 적고 이렇게 촘촘하게 형성된 게 좋은 겁니다. 육량이 많은 것, 겉지방이 적고 육색이 밝은 선홍색, 예, 광택이 나죠. 적정한 중량, 예, 뭐 사과나 이런 것도 보면 너무 적은 것은 가격이 잘 안 나오죠. 두꺼운 체형, 그러니까 소가 이 머리부터 뭐 이 엉덩이까지 이렇게 얇은 것보다는 두꺼운 게, 그러니까 비육이 잘 된 소가 가격이 잘 나옵니다. 적정한 연령, 한우 암소 같은 경우에 40개월 정도만 넘어가면은 고기가 질겨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개목 경매사 경매하기 전에 소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도매인들도 미리 소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 공판장 같은 경우에 여기에 중도매인들이 한 65명, 그 다음에 매차민이 한 12명 정도가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한 마리가 좌도체, 꼬리가 붙은 쪽이 좌도체, 요게 이제 우도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한 마리 파는데 한 15초 걸리고요. 한 시간에 한 300마리 정도 경매합니다. 이 경매사지 않습니까? 농업법 27조에 나오는. 자, 그 다음에 경매를 하면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발굴 가공을 해서, 판매가 되죠. 소고기 대분할 부위 10개, 그 다음에 이 세부 부위 정도는 항상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돼지고기도 예, 이 대분할 7개 부위, 그 다음에 소분할, 예, 여기 보면은 소의 39개 부위, 그 목심에 목심살이 있고 등심에 윗등심, 꽃등심, 아랫등심살, 살치살, 채끝에 채끝살, 앞다리, 이래서 뭐 다음 중
앞다리 소분할 부위가 아닌 것은 꼬리살, 부채살, 앞다리살, 양진머리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고요? 예, 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돼지, 돼지 같은 경우에 뭐 갈비, 목심, 등심, 안심, 뒷다리, 삼겹살, 앞다리, 이렇게 7개 부위가 있는데, 이제 소분할 갈비 같은 요 22개의 소분할 있잖아요. 갈비는 갈비살, 마구리. 자, 먼저 축산 관련 그 법령은 축산물 품질 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관련 법령이라고 배너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먼저 축산법을 보겠습니다. 최상위법이죠. 자, 축산법을 클릭을 해보면은 자, 법령 비교. 클릭을 해보면은 3단 비교. 3단 비교에서 위임조문 3단 비교를 볼까요? 그러면은 농안법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축산법의 맨 왼쪽에가 그 법률, 이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위 법령이 이제 시행령 이것은 그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다음에 그 시행 규칙 장관이 정하는 거죠. 자, 이 축산법의 목적은 제1조 이 법은 가축 개량 정식 축산 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 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 가격 안정 및 유통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정도는 뭐 확실하게 외우는 건 아니지만은 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2조의 정의, 2조에는 항상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 가축이란 소, 말, 면, 양, 염소,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젖을 생산하기에 사육하는 염소를 포함한다.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뭐 기러기,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이런 게 있는데, 그 우리가 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뭡니까? 1등이 돼지고기, 그 다음에 2등이 닭고기, 3등이 소고기, 그 다음에 4등이 뭐 오리고기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소, 돼지, 닭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에 토종가축이란 제1호 가축 중 한우, 토종, 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 혈통을 유지하여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그러면 1장에는 총칙이 나오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제 사육 단계에 대한 문제는 나오질 않습니다. 2장에 가축 개량 및 인공 수정 등 이런 내용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35조가 축산물의 등급 판정입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대한 등급을 판정받게 할 수 있다. 등급 판정을 받게 할 수 있는 가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38조에 보면은 축산물이란 계란, 그 다음에 소, 돼지, 말, 닭, 오리, 와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아닙니까? 여기다가 뭐 잘 먹는 고기는 아니지만은 말하고 계란까지 합쳐서 6개가 되겠습니다. 사망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이러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축산물류 도매시장 법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안 됩니다. 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따른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다만 학술연구용, 자가소비용,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거. 자, 여기 보면은 등급 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요 확실히 1. 학술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 2. 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제수용으로 도살하는 축산물. 3. 소도체종 앞다리 또는 우둔 부위. 예, 우둔 부위. 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 판정을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 예, 우둔 부위 이런 거는 이제 생고기 육회 이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판매가 되죠. 예. 요거 3개 정도는 알고 있고요. 35조의 이임조문 38조를 보면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자, 또 나옵니다. 계란과 소, 돼지, 말, 닭, 및 오리, 도체. 그 다음에 도체라는 것은 이제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와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요 6개는 확실히 외워야 됩니다. 36조 축산물 등급 판정 품질 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 품질평가원이라 한다. 2. 품질평가원은 법인을 한다. 3. 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품질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자, 요거 1번 당연히 축산물 등급 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번 축산물 등급 판정 기술의 개발. 4번 축산물 품질평가사의 양성. 5번 축산물 등급 판정 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사업. 그 다음에 6번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그래서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업무는 이렇게 6개입니다. 6개.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축산물 품질평가사 1. 품질평가원의 등급 판정 업무를 담당할 축산물 품질평가사를 둔다. 품질평가사는 다음 각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품질평가사 시험, 시험에 합격하고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품질평가원에서 등급 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품질평가사 시험, 품질평가사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정한다. 예, 요 정도 알고. 자, 38조 품질평가사의 업무. 1. 품질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급 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 보관. 2. 등급 판정인 도장 말이죠. 등급 판정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 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 관리. 4. 그 밖에 등급 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4-2 품질평가사가 등급 판정을 하는 때에는 품질평가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누구든지 품질평가사가 35조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 판정하는 것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자, 이거 중요합니다. 39.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 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 판정에 필요한 시설 공간을 확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관련해서 시행규칙 43조에 보면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1. 도축장 안에 등급 판정을 위한 판정 공간 및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판정 공간에는 22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춰야 한다. 220럭스 이상 조명시설, 요거 중요합니다. 3. 등급 판정을 신청하는 때는 신청 대상 가축의 개체 식별번호, 소만 해당한다. 도체 번호 및 중량을 표시할 것. 다만 계량 장치를 통하여 별도로 도체 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도체의 냉각 또는 절개 등 등급 판정에 필요한 준비를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소말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하여 등심 부위의 내부 온도가 심부 온도가 5도씨 이하. 요거 반드시 문제 나옵니다. 소말 도체는 심부 온도 5도씨 이하 되도록 냉각 처리한 후 제1 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이게 뭐냐 하면은 등심하고 그 채끝 사이입니다. 채끝 사이를 절개해서 등급 판정한다. 돼지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할 것. 다만 별표 사이에 따른 냉도체 육질 측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체를 돼지는 뭐 통상적으로 온도체 판정을 하는데 냉도체 소처럼 어제 도축해서 냉장고 하루 보관해서 좌우로 2등분하고 등심 부위가 내부 온도가 이것도 5도씨 이하 되도록 냉각 처리한 후 4등뼈에서 5등뼈 사이, 5등뼈에서 6등뼈 사이, 요게 갈비하고 삼겹살 사이거든요. 그 밖에 등급 판정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급 판정할 때 그 조명은 220럭스 이상. 그거 그 다음에 소말 도체의 경우에는 심부 온도가 5도씨 이하. 돼지도 냉도지 판정을 할 경우에는 심부 온도가 5도씨 이하. 그 다음에 40조 등급의 표시 등 품질 평가서는 등급 판정을 한 축산물의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 판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2. 도매시장 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 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할 때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2항에 따른 등급 표시, 등급 판정 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축산법 35조부터 40조까지만 요 등급 판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것만 이제 법령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숫자 용어 중심으로 이렇게 확실히 외우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7장 벌칙의 53조 벌칙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조부터 40조까지가 등급 판정에 관한 내용이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5조 4항 나왔네요.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산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 반출한 자 이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요 내용은 확실히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역시 35조부터 40조. 자,
35조 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 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 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 진열, 보관 또는 운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8조 3항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사가 하는 등급 판정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9조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 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 판정 개정에 필요한 시설 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축산법은 35조에서 40조까지 내용을 한번 쭉 이해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상품성 평가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 한 10개 정도가 출제되는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 역시 축산물 품질평가원 홈페이지 법령 배너에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입니다. 법 중에서 가장 상위법이 법률, 축산법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 아래가 고시입니다. 자, 1장 총칙, 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38조 4항, 별표 4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법에서 35조부터 40조까지 공부했죠. 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계란, 소, 돼지, 말, 닭, 오리의 도체 및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도체라 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살 처리된 소, 돼지, 말, 닭, 오리를 말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 등급 판정에 관련된 내용이라 했으니까 8번 용량지수라 하면 소도체의 정용량 애척치를 도체중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한다. 9. 탕박이라 하면 도축 과정에서 돼지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분사해 털을 뽑는 작업 방식을 말한다. 박피라 하면 도축 과정에서 가축의 가죽을 인력이나 기계적으로 벗기는 작업 방식을 말한다. 정용량 애척치라 하면 등급 판정받은 소, 말, 도체 한 마리 생산될 것으로 애척되는 정용량을 말한다. 14. 건내지방도라 하면 소, 말, 도체의 자반 도체 마지막 등뼈와 1허리뼈 요추 사이 및 돼지 도체는 자반 도체 4등뼈와 5등뼈 사이 또는 5등뼈와 6등뼈 사이 등심 부위 절개면의 지방 분포 정도를 말한다. 자, 종료합니다. 3조 등급 판정 대상 품목. 축산물 등급 판정은 계란, 소, 돼지, 말, 닭, 오리의 도체 및 닭의 부분육을 대상으로 한다. 계란, 소, 돼지, 말, 닭, 오리, 도체 및 닭의 부분육을 대상으로 한다. 등급 판정 대상 품목입니다. 제2장 소도체 등급 판정. 4조 소도체 용량 등급 판정 기준. 소도체 용량 등급 판정은 등지방 두께, 배체장은 단면적, 도체의 중량, 이 세 가지는 확실히 외워야 됩니다. 소도체 용량 등급을 판정할 때는 등지방 두께, 배체장은 단면적, 등심 단면적이라 합니다. 도체의 종량을 측정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용량 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자,
이 도체 중량과 그 다음에 등지방 두께, 등심 크기를 용량 산식에 넣어서 그 나오는 그 수치가 한우 암소일 경우에 61.83 이상일 경우에는 A등급, 59.70에서 61.83 미만 B등급. 그만큼 이제 고기 양이 A보다 B가 적게 나온다는 거죠. 그 뼈나 지방을 제거하면은. 그 다음에 고기량이 가장 적게 나오는 C등급 59.7 미만. 예, 수소, 거세. 이거는 예,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게 용량지수 산식인데 한우 암소일 경우에 이런 산식입니다. 여기에다가 등지방 두께, 예, 칼로 안에 넣고 배체 장근 단면적 넣고 도체 중량 몇 킬로 넣으면은 이제 이런 용량 산식이 나와서 61.83 이상이면 A, 또 이 데이터가 B, C가 된다는 겁니다. 자, 소도체의 육질 등급 판정 기준은 1. 소도체의 종류입니다. 육질 등급 판정의 등급 판정 부위에 측정되는 건내 지방도, 마블링, 고기 속에 이 한박 눈이 온 정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이것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육질 등급 판정은 5가지, 건내 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따라서 1, 2 플러스, 1 플러스, 1, 2, 3,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자, 맨 처음에 이제 건내 지방도. 자, 건내 지방도는 등급 판정 부위에서 배체 장근 단면에 나타난 지방 분포도를 부도 사이의 기준과 비교하여 해당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하고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건내 지방도 7, 8, 9는 1, 2 플러스, 그 다음에 6번은 1 플러스, 4, 5는 1등급, 2, 3은 2등급, 1에 해당하는 것은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도사, 부도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도사가 이제 별표사입니다. 별표사를 클릭하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뭐냐 하면은 이 건내 지방도 기준이 1번부터 2, 3, 4, 5, 6, 7, 8, 9까지 있는데, 자, 1, 2 플러스 등급은 7에서 9번까지, 7, 8, 9, 7, 8, 9, 이게 1, 2 플러스. 예. 9번으로 갈수록 이 고기 속에 건내 지방 마블링이 한방눈이 많이 왔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등급은 6번. 그 다음에 2등급은 2번. 자, 1등급은 4번, 5번. 4번, 5번. 4번, 5번. 2등급은 2번, 3번. 3등급은 1번이 되겠죠. 이것은 확실히 외워야 됩니다. 자, 육질 등급은 5개가 있는데 1, 2 플러스 등급은 7, 8, 9. 그 다음에 1 플러스 등급은 6번. 1등급은 4번, 5번. 2등급은 2번, 3번. 3등급은 1번. 확실히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건내 지방도 등급 판정 기준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색이 있습니다. 등급 판정 부위에서 배체 장근 단면의 고기 색깔을 부도 5에 따른 육색 기준과 비교하여 해당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하고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자, 육색 번호 3, 4, 5번은 1, 2 플러스, 2, 6번은 1 플러스. 자, 부도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육색 기준, 이제 고기 색깔이 3, 4, 5는 1, 2 플러스. 3, 4, 5. 그 다음에 2번, 6번은 1 플러스. 그 다음에 1번은 1등급. 예. 그 다음에 7번은 2등급. 3등급은 1번부터 7번 외의 것이 3등급이 되겠습니다. 육색에 정하는 번호 이외에 해당하는 것이 3등급.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색. 지방색 1, 2, 3, 4에 해당하는 것이 1, 2 플러스,
5에 해당하는 것이 1 플러스, 6에 해당하는 것이 1등급, 7에 해당하는 것이 2등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방색이 여기 있죠. 자, 이게 인데 1, 2, 3, 4가 1, 2 플러스, 5번이 1 플러스, 6번이 1등급, 7번이 2등급, 1에서 7 외의 것이 3등급이 되겠습니다. 조직감. 예. 등급 판정 부위에서 배치장은 단면의 보수력과 탄력성을 별표 1에 따른 조직감 구분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하고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조직감 1, 1, 2 플러스, 2, 1 플러스, 3, 1등급, 4, 2등급, 5, 3등급. 자, 별표 1을 보겠습니다. 여기 별표 5, 조직감은 사진이 아닙니다. 조직감은 그 좋은 고기가 이렇게 탄력성, 탄력이 있다. 찰지고, 그 다음에 고기가 빛이 납니다. 광택이 납니다. 자, 1. 탄력성과 지방의 질이 매우 좋으며 수분이 알맞게 침출되고 결이 매우 곱고 섬세하며 고기에 광택, 예, 빛이 난다. 이게 조직감 1번이 1, 2 플러스, 조직감 2번. 탄력성과 지방의 질이 좋으며 수분이 다소 알맞게 침출되고 결이 곱고 고기의 광택성이 좋은 것. 3. 탄력성과 지방의 질이 보통이며 수분의 침출 정도가 약간 많거나 적고 결과 고기의 광택이 보통인 것. 4. 탄력성과 지방의 질이 보통에 비해 좋지 않은 수준이며 고기의 표면이 건조하거나 수분이 많이 침출되고 결과 광택이 보통에 비해 좋지 않은 것. 예. 5. 탄력성과 지방의 질이 나쁘며 고기의 표면이 매우 건조하거나 수분이 아주 많이 침출되고 결과 광택이 매우 좋지 않은 것. 예. 조직감 1번. 1번이 1, 2 플러스. 조직감 2번이 1 플러스. 조직감 3번이 1등급. 조직감 4번이 2등급. 조직감 5번이 3등급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고기를 보면 이렇게 수분이, 고기가 물이 막 많이 침출되면은 고기가 아주 안 좋은 고기입니다. 예, 좋은 고기는 단단하고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빛이 납니다. 성숙도. 예, 성숙도는 왼쪽 반도체의 척추, 가시돌기의 연골의 고라 정도 등을 별표 2에 따른 성숙도 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를 판정한다. 예, 성숙도. 이게 성숙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은 그 등심의 그 등뼈에 그 가시돌기 끝에 연골, 하얀색 연골이 나이가 젊은 손 하얗게 우유빛깔로 보이는데 나이가 들수록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돼가지고 이 8번, 9번 정도 되면 보통 한우 암소 새끼 많이 낳은 소 한 60개월, 70개월, 80개월, 90개월 되는 소들은 그 하얀색 연골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3. 소 도체의 육질 등급 판정의 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그러니까 건내 지방, 육색, 지방색, 조직감, 규정에 따른 건내 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그 중에 가장 낮은 등급으로 우선 부여하고 제2항, 제5호 성숙도 규정을 적용하여 별표 3 규정에 따라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육색 등급과 2항 제3호에 따라 지방색 등급이 모두 2등급인 경우에는 육질 등급을 3등급으로 한다. 건내 지방도와 육색 지방색 조직감의 평가 결과가 2개의 등급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성숙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최종 등급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건내 지방도가 1, 2 플러스인데 육색이 1 플러스고 지방색이 1, 2 플러스고 조직감이 1, 2 플러스다. 그러면 1 플러스로 이제 한다. 원칙적으로. 건내 지방도가 1, 2 플러스인데 보통 비유구, 한우, 거새우 같은 경우에 건내 지방도가 1, 2 플러스인데 육색, 지방색, 조직감이 거의가 1, 2 플러스가 나옵니다.
별표 3, 이제 성숙도에 의해서 등급이 하향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숙도에 따른 소도체 육질 등급 최종 판정 기준. 예, 이것도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1, 2 플러스 등급은 성숙도가 1번부터 9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1번부터 7번까지는 1, 2 플러스 등급. 8, 9번 아주 나이 많은 소는 한 개 낮추는 겁니다. 1 플러스 등급. 자, 육질 등급이 1 플러스일 경우에 성숙도가 1에서 7은 그대로 1 플러스. 자, 그 다음에 8, 9번은 하나 낮춰서 1등급. 자, 육질 등급 1등급인데 1번에서 7등까지는 1등급 그대로, 그 다음에 8, 9번은 하나 낮춰서 2등급. 육질 등급이 2등급인데 1에서 7은 2등급 그대로, 8, 9번은 3등급. 그 다음에 육질 등급이 3등급일 경우에는 1에서 7, 3등급, 8, 9번도 3등급. 이 내용입니다. 제6조 소도체의 등해 등급 판정 기준. 이거 문제 잘 나옵니다. 제6조 소도체의 등해 등급 판정 기준. 소도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량 등급과 육질 등급에 관계없이 등해 등급으로 판정한다. 별표 2 성숙도 구분 기준 8, 9번 나이 많은 그 한우 암소 해당하는 경우로서 늙은 소 중 비육 상태가 매우 불량한 노폐우 도체이거나 성숙도 구분 기준 8, 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 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등의 등급 판정하는 겁니다. 2번 방열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3. 상처 또는 화농 등으로 도려내는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4. 도체 중량이 150kg 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 상태가 불량한 경우. 5. 재해, 화재, 정전 등으로 인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냉도체 등급 판정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도체 등의 등급 판정 기준입니다. 소도체의 등급 표시 1. 등급 표시는 별표 4와 같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된 육질 등급을 1, 2 플러스, 1 플러스, 1, 2, 3으로 표시하고 6조의 규정에 따라 등해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해로 표시한다. 다만 신청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된 용량 등급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검사 결과 및 등급 판정 중 결함이 확인된 도체에는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결함 내역을 부도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자, 등급 표시는 별표 4. 자, 이 내용은 100%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야 됩니다. 육질 등급 표시는 5개죠. 1, 2 플러스, 1 플러스, 1등급, 2등급, 3등급. 그 다음 등해 등급이 있고요. 등해까지 포함하면 6개죠. 자, 육질 등급과 용량 등급을 함께 표시. 용량 등급은 A, B, C 3개가 있고 육질 등급은 1, 2 플러스, 1 플러스, 1등급, 2등급, 3등급 5개가 있으니까 자, A 등급은 1, 2 플러스 A, 1 플러스 A, 1A, 2A, 3A. 그 다음 B 등급은 1, 2 플러스 B, 1 플러스 B, 1B, 2B, 3B. C 등급은 1, 2 플러스 C, 1 플러스 C, 1C, 2C, 3C. 이렇게 해서 15개 하고 등해 등급까지 16개가 되는 거죠. 자, 별표 5의 소말 도체의 결함 내용 및 표시 방법. 이 내용은 100%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건출혈은 히읗으로 표시됩니다. 건출혈, 자음, 이 히읗. 그 다음에 수종, 예, 마지막 글자의 이 자음, 지읒, 수종, 지읒 표시되고요. 건염, 예, 이영, 염, 외상, 시읒, 근육 제거, 기역, 기타는 티귿. 그래서 항상 이 결함의 마지막 글자의 자음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8조 돼지 도체의 등급 판정 방법. 예. 1.
대지 도체의 등급 판정 방법은 온도체 등급 판정 방법으로 한다. 다만 종론 계량,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냉도체 육질 측정 방법을 희망할 경우 측정 항목을 제공할 수 있다. 2. 대지 도체 등급 판정은 인력 등급 판정 또는 기계 등급 판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대지 냉도체 육질 측정은 등급 판정 신청인이 별도의 계획서를 축산물 품질 평가사에게 제출할 경우 냉도체 육질 측정 방법을 적용한다. 4. 대지 도체 등급 판정은 별표 유계 조건을 갖춘 작업장에서 실시한다.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대지 도체 기계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축산물 품질 평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대지 도체의 등급 판정은 별표 6. 자, 별표 6에 나오죠. 1. 조명의 밝기는 220 럭스 이상으로 판정되는 도체에 그늘진 곳이 없게 할 것. 3장의 대지 도체 등급 판정, 재구조 대지 도체 1차 등급 판정 기준, 그 다음에 10조 대지 도체 2차 등급 판정 기준 한번 읽어보시고요. 11조 대지 냉도체 육질 측정 기준 한번 읽어보시고요. 12조 대지 도체의 등의 등급 판정 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의 등급으로 판정한다. 1. 부도 13의 대지 도체 근육 특성에 따른 성징 구분 방법에 따라 성징 2형, 이건 숫대지라는 뜻입니다. 등회. 2. 결함이 매우 심하여 별표 9에 따라 등의 등급으로 판정된 도체. 3. 도체重량이 박피의 경우 60kg 미만, 탕박의 경우 65kg 미만으로 왜소한 도체이거나 박피 100kg 이상, 탕박의 경우 110kg 이상의 도체. 4. 새끼를 분만한 어미돼지 경산 모돈의 도체. 5. 육색이 부도 10의 넘버 1 또는 넘버 7이거나 지방색이 부도 11의 넘버 6 또는 넘버 7인 도체. 6. 비육 상태와 삼겹살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빈욕한 도체. 7. 고유의 목적을 위해 이분할하지 않은 학술 연구용 바베큐 또는 제수용 등의 도체. 8. 검사관이 자가 소비용으로 인정한 도체. 9. 좋지 못한 돼지 먹이 급여 등으로 육색이 심하게 붉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도체. 좋지 못한 돼지 먹이, 식당에서 나오는 잔반 같은 거 먹였을 경우에 냄새도 나고 돼지가 이게 물컹물컹하죠. 물태지를 하죠. 돼지 도체의 등급 표시는 1 플러스 1, 2 3개가 있고 또 등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닭의 등급 판정. 닭의 등급 판정은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주로 이제 소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별표 1번부터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1번은 이제 조직감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별표 2는 성숙도, 이게 좀 어려운데 성숙도 1이 젊은 소고 성숙도 8, 9번이 이게 나이가 많은 노폐운데 8, 9번일 경우에 등급을 한 개 정도 떨어뜨린다, 하향시킨다. 그 다음 별표 3, 이게 보면은 이제 성숙도에 따라서 등급 판정을 하향시키잖아요. 아까 같이 이제 8, 9번 나이가 많은 소들의 경우에는 이 해당 등급에서 이렇게 한 개씩 3등급은 그대로지만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고, 별표 4 100%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 별표 5, 이게 결함인데 이것도 100% 문제가 출제됩니다. 항상 건출혈 마지막 글자의 자음으로 이렇게 표시 방법. 그 다음에 별표 6, 이거는 뭐냐면은 등급 판정의 조명은 220 럭스라는 거 확실히 기억하시고. 별표 7, 자 1 플러스 등급 도체중이 탕박일 경우에 83에서 93, 등지방 17, 25. 그래서 다 외우기 어려우면 1 플러스 등급 정도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요. 돼지 결함의 종류도 이렇게 있는데
있다는 거 아시고, 이게 소지욱이지 않습니까? 자반도체의 그 요추 1번, 그러니까 등심하고 채끝, 등심하고 채끝 사이를 절개해서 여기 등급 판정 부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심부 온도는 5도씨 확실히 기억하고요. 등지방 두께 측정 부위, 아까 이 등심 단면적에서 등심 단면적에서 요게 이제 바깥쪽이고 요 3분의 2 지점에 자를 대 가지고 등지방을 측정한다, 요런 뜻입니다. 배체장은 단면적 측정, 이 등심 크기 가로 1 세로 1 요게 이제 등심인데 요 자를 갖다 대 가지고 요 개수가 뭐 100개면 등심 크기가 100 요렇게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바깥쪽에 등 쪽, 요 지방이 있는 쪽이고 요 안쪽이 갈비 있는 쪽이 되겠죠. 소도체의 건내 지방도,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987 1, 2 플러스 6 1 플러스 5 4 1등급 2 3 예 2등급 마지막으로 이렇게 뻘겋게 건내 지방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색 기준 보셨죠? 지방색 기준 아까 봤고, 결함 규격 7번 이렇게, 이것은 근육 제거, 고기를 잘라냈다는 거죠. 자, 냉도체 4번 5번 또는 5번 6번에 이 갈비하고 삼겹살 사이를 잘라서 돼지 냉도체 판정.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합시다. 화이팅입니다.